네, 교환을 보시면 이렇게 출제 유형 1,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 가시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맞춰서 파워 BI의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따라 하시면은 시험 준비도 되시고 기능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 주문 현황 파일에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데이터 가져오기 눌러볼게요. 여기서 자, 엑셀 통합 문서 누르신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서 보시면은 여기 도서 주문 현황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자, 이거를 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도서 주문 현황이라는 데이터 안에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도서 주문 현황 보니까 이렇게 날짜 시트가 있고요. 고객 시트가 있는데 고객 이름하고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대리점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문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 데이터 있을 수 있겠죠? 업무하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로 구성이 된 엑셀 파일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뭐예요? 엑셀의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요 네 개를 다 분석할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그냥 로드 하면은 요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가고, 데이터 변환하면은 데이터를 좀 편집할 수 있어요. 다시, 로드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데이터가 그냥 올라가요. 근데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를 좀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트를 4개를 다 누른 다음에 데이터 변환을 눌러볼게요. 네. 자, 여기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혹시라도 따라오시다가 놓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하자.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나 때문에 진도 못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니까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손을 들지 않으시면 아,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막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변환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왼쪽에 보이시죠? 예, 이게 엑셀 시트입니다. 엑셀 시트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엑셀을 보시면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열이라고 합니다. 아, 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행.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해요. 열. 자,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 뭔가 표 작업, 데이터 작업을 할 때 맨 첫 번째 행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열 제목을 행에다가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열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1행에는 1행에는 해당 열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닫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파워 BI는 얘가 자동으로 행에 있는 열 제목을 인식하고 위에 각 열의 카테고리별로 그 열에 있는 타이틀을 얘가 위로 올려줬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있지 않죠. 여기는 그냥 1행에 엑셀과 똑같이 열의 제목이 그냥 올라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컬럼의 제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걸 이제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컬럼 제목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행을 위로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올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라는 단추가 보이세요? 네, 눌러보세요. 올라가죠? 그죠? 네. 자, 나머지 부분도 보세요. 여기는 문제 없죠? 네. 이것만 하면 이제 각각의 컬럼별로 행의 타이틀이 올라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주문 내역을 보시면, 자, 주문 번호는, 자, 이거를 위에 컬럼을 누르시면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문 번호는 숫자 데이터 맞겠죠? 그죠? 자, 파워 BI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데이터의 유형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데이터의 유형이 뭔지를 디폴트 값으로 얘가 자동으로 설정해줘요. 여기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문 번호는 그냥 숫자 데이터로 놔두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주문일은 숫자입니까? 날짜입니까? 주문일. 네,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문일은 숫자예요? 날짜예요? 날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로 고쳐주는 게 좋겠어요? 날짜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날짜로 하시면은 이렇게 예, 날짜 데이터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배송지역 ABC는 텍스트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요거 텍스트로 놔두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증정 여부. 이거는 일단 놔둘게요. 네. 대리점 코드. 이것도 일단 그냥 놔둘게요. 고객 코드, 도서 코드 이런 것도 일단 놔둘게요. 자, 수량은 보니까 ABC 1, 2, 3.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문자 데이터도 있고 숫자 데이터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가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숫자겠죠. 문자 데이터는 뭐겠어요? 요런 게 문자 데이터겠죠. 대시. 그죠? 예. 그래서 자, 여기 수량에서 이 대시를 지워도 되겠지만 자, 여기서
요 대시 문자 데이터를 지우고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이걸 누른 다음에, 자, 여기 파일에 보시면, 에, 여기 값 바꾸기라고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네, 이거 눌러보세요. 자, 찾을 값이 뭐예요? 이거죠. 그죠? 네. 바꿀 항목은 그냥 0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빈칸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냥 빈칸으로 놔둬 볼게요. 네. 그래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빈칸에 있던 대시가 다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수량은 이제 이렇게 정수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빈값은 율값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아,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니까 자, 날짜 테이블의 연도, 일, 월, 일, 데이터 형식을 다 뭘로 바꾸래요? 정수로 돼 있는 거를 텍스트로 한번 바꿔보래요. 그러면 이것도 쉽죠? 자,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 자, 이거 컨트롤 누른 다음에 하나하나를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월, 일 한 다음에 자, 여기 데이터 형식이라고 있죠? 위에. 이게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정수로 돼 있죠? 이거를 자,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텍스트로. 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 지정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 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꺼졌죠?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됐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한 1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업이 PC가 꺼져버려갖고, 프로그램 불러온 다음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빨리 다시 말해주세요. 이런 일이 들었어요.
아우야, 신호등. 아, 앞으로 푹 쉰다. 언제 오셨다? 너무 오신 거야? 그리고 이거 드셨나요? 네. 그렇지. 데이터 없이 보내준다.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손짓이다. 자, 할수 있을까요? 네. 멘트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텍스트로 분류해야 돼 있어. 텍스트로 멘트 조율이 아니라 자, 다시 시작할게요. 예. 자, 지금 55분이거든요. 10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10분 쉬세요.
네, 다 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날짜 테이블의 연도에서 2022년도 값은 삭제하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자, 날짜에서 2022년도는 빼라고 그랬죠? 네,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를 눌러보시면, 모두 선택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게 돼 있고, 특정 데이터를 빼고 싶으면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2022년도 데이터는 다 없어지죠? 네. 데이터가 없어졌다고 해서 날아간 게 아니에요. 네, 다 저장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닫기 및 적용을 눌러볼게요. 자, 닫기 및 적용을 누르면 이제 아까 파워 BI 쿼리 편집기 창이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편집한 데이터가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자, 요 화면은 대시보드를 만드는 화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편집한 데이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테이블 보기에서 이렇게 테이블별로 여러분들이 편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 데이터는 여기에서도 또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편집하는 기능은 자,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홈에 가시면 데이터 변환에서 여기 데이터 변환이라는 키가 있죠. 이걸 누르면 아까 사용했던 요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다시 떠요. 예, 그리고 닫기 및 적용을 누르면 이제 없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모델 보기라고 보이세요? 예, 눌러보면 우리가 지금 4개의 시트였죠. 그죠? 자, 이제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연결선이 그어져 있죠. 그죠?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게 파워 BI의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얘가 각각의 시트를 독립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각각의 시트별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얘가 자동으로 연결시켜줘요. 데이터를. 네. 만약에 날씨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매 월별로 뭐 며칠 날 날씨가 뭐 22도였다, 26도였다, 28도였다 이런 날씨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시트가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는 맥주에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게요. 술을 별로 안 좋으니까. 아이스크림의 판매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날씨와 아이스크림 판매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럼 얘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두 개의 시트를 연결시켜 있어요. 이런 기능이라. 그러면 날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러한 막강한 기능 때문에 우리가 파워 BI를 쓰는 겁니다. 이거 엑셀에서 하기 어렵겠죠. 예. 자, 그래서 모델 보기는 얘가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련성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얘는 날짜하고 여기는 선이 없죠. 선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가 분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관련성이 없다고 나오면 관계 설정을 여러분들이 또 매뉴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지금은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시각화절을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 날짜가 좀 이렇게 23년 1월 1일 일요일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불편하죠. 좀 보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있죠. 보이세요? 서식을 누르시면은 쇼트 데이터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 23년 1월 1일 일요일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이게 더 보기 편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간단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주문 내역에서 그럼 바꿔보세요. 주문일도 바꿔보세요. 주문일도 쇼트 데이터로 바꾸고, 여기서 배송일도 쇼트 데이터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대리점별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다 독립적인 시트죠, 엑셀에. 그죠? 네, 근데 파워비아이의 장점은 뭐예요? 각각의 시트를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네. 그러면, 자, 요거 이렇게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쳐볼게요. 펼치면 요거는 뭐예요? 엑셀의 열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엑셀의 시트고요. 네. 자, 그러면 고객 시트, 날짜 시트, 대리점 시트, 주문 내역 시트가 4개 시트가 있었는데 시트를 통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영업 팀장이에요. 그래서 대리점별로 판매 수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자, 대리점, 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요거, 막대 그래프를 써서 그려볼게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생성했고요. 자, X축에 뭐가 오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X축에 뭐가 오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대리점별로 판매 수량을 알고 싶어요. 그럼 X축에 뭐가 오면 좋겠어요? 그렇지, 대리점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리점명을 X축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문 내역 보면은 여기 수량이 있죠? 주문 수량. 이거는 Y축에 가면 되겠죠? Y축에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대리점별로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현황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래프 위에 숫자가 나오면 더 보기 좋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시각적 개체 서식이라고 보이세요? 여기에 찾으셨어요?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요거를 활성화시키면 숫자가 나오죠. 네.
네. 네. 네. 그렇지. 잘못만 좀 하고. 네. 필요한 거 하고. 그죠? 네. 자, 되셨죠? 여기 또, 네. 여기다가, 데리션, 이걸, 올리지 않았네. 데이터 전환 주시면 아까 그걸 안 했던 데리션 올려야 돼요. 선택을 머리 굴리면 올라가기 전이에요. 바뀌는 조금. 그러면 여기 바뀔 거예요. 그죠? 대리점용 있고, 수량이 없는. 네. 네. 한 이거를 막대그래프 그다음에 대리점에서 있고 주문점에서 수량을 네, 또 네. 색깔 나중에 지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 뭐 이거 나중에 지정하면 있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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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명이 어디 날아갔나 봐요. 지금 대리점 이게 대리점 명인데 그 대리점 명을 안 바꿨네요. 그래서 아까 하라는 걸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리점 명이 왜 그런 거예요? 네. 또 네? 여기 돼요. 안 됐어요? 이거 아까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계속 할 거니까 안 되시는 분은 일단 기능을 좀 해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류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표로 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내리시면은 똑같은 그래프가 복사가 돼요. 자, 이거를 시각적 개체로 가서 표로 누르면은 대리점별 현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각각의 대리점 현황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범례에다가 담당자를 넣고 수량을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담당자별로 얼마나 팔았는지 이것도 나오네요. 자, 여기 김미 볼게요. 그랬더니 김미희는 어디 소속이에요? 서울 소속이죠? 그죠? 그러면서 몇 개 팔았어요? 95개 팔았어요. 자, 조형규는 경북 소속이에요. 79개 팔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담당자별 담당자가 어디 속해 있고 얼마나 팔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합된 시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되셨죠? 되셨죠? 네. 자, 요거 저장할게요. 파일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바탕화면에다가 내가 예. 자, 실습 1이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쓰세요. 2025-0901. 그 다음에 저장 누를게요. 자, 이 파일을 이러닝에 업로드 하세요. 예, 이게 과제입니다. 자, 이 파일을 이러닝에 업로드 하세요. 파일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파일명은요. 자, 실습 1.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오늘 날짜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래요? 네, 또 아까 손대시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잘 좀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라고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요? 프로그램 괜찮죠? 네, 그죠?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OTT 말씀드렸지만 이 파워 BI를 잘 쓰시면 나중에 취업해서 굉장히 공부에서 유용하게 되죠. 네. 이거는 영역을 망라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직무에서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기능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이제 해석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직은 이 기능이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자, 이 그래프를 딱 누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요약이라고 보이세요? 눌러보세요.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해석을 해줘요. 표에 대해. 보시면 95에서 서울이 학교 수량이 가장 높았고 경기보다 375%더 높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에서 학교 수량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이 학교 수량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거 응용해갖고 보고서 발표 멘트로 이렇게 넣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네, 서울의 비중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와, 언제 이런 분석을 다 했지? 똑똑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네. 자, 과제 다 올리셨나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어, 오늘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파워 BI 실습은 오늘은 뭐 이제 좀 첫 시간이니까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를 하나 간단하게 이거 한 2, 3분이면 끝나거든요. 요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갖고요. 여기서 예, 인구 데이터라고 쳐보세요. 아, 여기다가 자, 세계 인구 순위라고 해보세요. 세계 인구 순위. 그러면 자, 나무위키 국가별 인구 순위 나오죠? 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냥 뭐,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러면 인도가 제일 많고 미국이 3등이구나라고 돼 있는데 숫자를 바꿀 때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감이 오세요?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시각화하면 훨씬 더 현상을 이해하기 쉬워요. 예.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주소창에 있는 요 주소 있죠? 요거를 컨트롤 C 하세요. 그다음에 자, 파일에서 자, 빈 보고서 하나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 가족이 있죠? 가족이 찾으셨어요? 네, 여기서 웹이라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복사한 URL 주소 있죠? 이거를 붙여넣으세요. 네, 확인 누르시면 얘가 웹 데이터에 연결이 돼서 웹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예.
얘가 그 웹에 접근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제한된 테이블 있죠? 누르면, 자, 우리 요거 분석하면 되죠? 그죠? 예. 자, 요거 분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게 더 표가 이쁘네요. 그죠? 이 표가 더 낫네. 그죠? 이 표 분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로드 누를게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바쁘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자, 컬럼 2가 국가고, 그 다음에 컬럼 3이 인구수죠? 그냥 여기서 바꾸죠, 뭐. 여기다가 국가명,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구수라고 하고요. 데이터 변환 가서 요 두 개는 없애버릴게요. 여기다가 열 제거하고, 행 제거, 일행, 그 다음에 여기도 행 제거하고, 일행, 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닫기 및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자, 누적 막대형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국가명을 여기다가 Y축에다 넣고 X축에다가 인구수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좀 잘 안 나오네. 음, 음. 데이터를 불러올 때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인구수가, 아니요. 말끔하게 끝나면은, 요게 텍스트로 돼 있네요. 네, 이걸 정수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제가 뭐가 문제인지는 좀 볼게요. 다음 시간에. 예. 하여튼 이렇게 웹 데이터를 불러다가 시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웹데이터를 불러오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좀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지 않아갖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웹데이터도 이렇게 시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갖고 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출석 체크 안 되신 분들은 나와서 출석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